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52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능력. 내게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능력이 있었다. 갓난 아기 때 산후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었던 나는 동양젖을 얻어먹고 자랐는데, 내게 젖을 준 동네 아주머니들의 지병이 낫곤 하여 앞다투어 내게 젖을 먹이려고 했다 한다. 이러한 일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영적 초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서 어떤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을 쳐다보면 낫는 것으로 세간의 기치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나의 영적 초능력의 실제에 대해서는 강남의 유명한 모 병원장이었던 000 박사가 내 눈빛으로 병이 낫고 난 후 내게 통합의학진흥연구원과 내 능력에 대한 의학적 연구 계약을 주선했던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나의 영적 초능력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내 IQ가 430이라는 것은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내 IQ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던 고 장국진 박사의 증언이 남아있다. 나는 학습력과 기억력, 통찰력, 예지력, 창의력, 추진력 등 모든 인간 능력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나는 예리하고 폭넓은 통찰력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힌 난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탁월한 예지력으로 몇 년 후는 물론 몇십 년 후의 일까지 훤히 내다볼 수 있다. 이를테면 30여 년 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 사회로 치달으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계부채가 급속히 느는 등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것은 예리하면서도 폭넓은 통찰력과 미래를 꿰뚫는 예지력,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종합하는 문제 해결 능력,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당시의 일반 국민으로서는 내가 제시한 여러 방안들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출생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고 경제도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중산층도 탄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나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하여 망국적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내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들이 이에 대한 완벽한 대책임을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나는 숫자에 대한 감각도 탁월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이 정도면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중 국가 운영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통찰하고 분석해낼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세고 있는지, 세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세고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능력 없이 어떻게 감히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중일 때 나는 위키트리 TV 생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가 51% 지지를 받고 당선되지만 4년 안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청와대 구판, 국회 개헌 주장,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것은 100% 그대로 적중했다.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5일 전 나는 한 강연에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이재용의 시대가 올 것이다.
현재 삼성이 사용하는 청색 로고는 안정 추구색이므로 도전 추구색인 빨간색 로고로 바꾸어야 한다. 만약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엄청난 파란을 맞게 된다라고 예언했다. 그 강연이 있고 5일 만에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고 그 후 로고 색깔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5년 이상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이 이어지는 등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로고색을 바꿔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색깔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색깔 하나, 이름 하나에도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 나는 2015년 9월 24일 MBN과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다. 당시 MBN 기자가 나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면서 트럼프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방위산업체 먹여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은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아도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토요 강연 때 전쟁을 안 하는 미국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고 이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것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사실이다. 내가 트럼프를 마음에 두었던 것은 힐러리 클린턴은 방위산업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의 재력가로서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선거를 치를 수 있어 무기업자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30여 년 전 우리 토종 기업들을 보존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2020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이 약 11조 원이라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우리 토종 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간 예도 상당하다.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예지력 혹은 예측력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다가올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내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 경우에는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전 세계를 머릿속에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통일계획과 구체적 방안이 모두 강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과장되게 생각될지 몰라도 나의 두뇌와 통찰력으로는 모든 계산이 빈틈없이 이루어져 아주 현실성 있게 계획되어 있다. 이 외에도 내게는 여기서는 밝히지 않은 많은 능력들이 있다. 내 이름의 위력도 그 중 하나이다. 일례로 우유에 내 이름 흑영령을 부르면 우유가 썩지 않는다. 이는 누구든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우유뿐이 아니다. 하늘궁에 있는 대형 케이크는 내 지지자 중 한 사람이 창당 이전 선물한 것인데 내 이름을 불러준 후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분 증발에 따른 약간의 형태 변화를 제외하고는 썩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이다. 지금은 근 7년 넘었죠. 이 사실은 하늘궁에 오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게 이런 신비한 현상이 왜 있는지 내가 강연을 통해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신인이라든가 여러 영적인 능력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인으로서 내가 가진 여러 영적인 능력은 내가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 인간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소명을 받은 민족.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의 IQ를 자랑한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된 결과이다. 영국과 핀란드의 대학에서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IQ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홍콩이 107위로 1위고 우리나라가 106위로 2위, 그 다음 3위는 일본과 북한이 105로 동등했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인의 IQ, 평균 IQ인 100과 합쳐져 계산해야 하므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한국인의 지능이 세계 최고인 셈이다.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북한 사람들 역시 머리만큼은 같은 한민족답게 우수하다. 일본 사람들도 똑똑한데 그것은 한민족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자리 잡은 한국인을 따라오지는 못한다. 일본 최고 재벌은 손정희 회장으로 한국계이다. 한때 중국 최고 재벌이었던 알리바바의 마윈이 사업을 시작할 때 회장이 2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니 한국계가 중국의 최고 재벌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한민족의 IQ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이유는 따로 있다. 이런 머리 좋은 민족의 능력이라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고 국제적인 지도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우수한 민족, 한민족. 실제로 우리 민족은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글자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발성 기간을 본뜨고 천지인을 응용한 창제 원리가 놀랍도록 과학적이다. 실용성도 탁월하여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없으며 배우기도 아주 쉽다. 또 컴퓨터 자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칠 수 있는 글자로서 한자보다 60배 빠르고 영어보다도 2배가 빠른 IT 시대 최적의 글자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태치의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태치상을 주고 있다. 이 상의 명칭에 세종대왕이 들어간 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온돌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온돌은 철기 시대부터 사용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장치이다. 먼저 방바닥 밑에 불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크고 편편한 돌을 까는데 부엌의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 불기운이 들어와 이 돌판을 데우고 돌판이 오랫동안 열기를 지니며 난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돌판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구들이라 하고 돌판 한 장 한 장을 구들장이라고 한다. 또한 불길이 들어오는 통로를 고래 혹은 방고래라고 하는데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은 바로 이 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돌은 유럽의 백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며 당대로서는 그 어떤 난방 장치보다도 뛰어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난방 기술이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IT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두뇌가 명석할 뿐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6.25 전쟁의 잿더미와 보릿고개 속에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던 우리나라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경제대국의 초석이 된 것이 그 신뢰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족은 전통적 빈곤,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자본주의의 병폐와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상대적 빈곤과 풍요속 빈곤을 겪으며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민족은 다시금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민족은 머리만 우수한 것이 아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라고 애쓴 수준 높은 민족이다.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아주 오래된 민족 경전으로 하늘의 가르침으로 인간 세상을 교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찍이 우리 민족이 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은 유사 이래 세계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제시하지 못한 놀랍도록 수준 높은 건국 이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이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핵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25시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마니아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그도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이념에 매료되어 뜰에 무궁화를 심어놓고 한국을 생각할 정도로 한국 사랑이 대단했다고 한다. 효, 제, 충, 신, 예의, 염치는 우리의 8대 민족 정신으로 우리 민족은 부모에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하고 사람 사이의 신의를 지키려 애썼다. 또 겸손과 예의를 중시했으며 불의에는 단호히 맞섰고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민족이었다. 공자까지도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예의를 숭상하는 민족이었다. 숱한 외침을 받으면서도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의로운 기상을 지닌 민족이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효, 제, 충, 신, 예, 이 염치를 지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그것을 심어 한민족의 아름다운 정신과 의를 면면히 개성해 온 수준 높고 생명력 강한 민족이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